안녕하세요. 사실관계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주에는 인버스에 대해서 계속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좀 변곡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인버스 정리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좀 자르고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런 영상을 올렸던 건데 오늘 딱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거 선물 옵션 한번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선물 옵션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보면은 일단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 자체가 매수 쪽으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롤오버도 굉장히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증시에 대한 윗방향을 좀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이 지난 이번 12월 옵션 포지션 자체가 양매도 포지션이었어요, 원래. 콜이랑 풋이랑 둘 다 양매도를 잡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미친 짓 하면서 이제 아랫방향으로 증시가 많이 움직였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난 상황이었죠. 기관이랑 개인 쪽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원래 아래에서 방어를 해야 됐는데 생각보다 그 자리보다 더 밀렸다, 어제. 그래서 외국인의 손실이 좀 크게 불어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되돌림으로 오늘 선물 매수랑 콜옵션, 콜옵션 매수까지 진행이 되면서 윗방향으로 많이 끌어올렸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손실 많이 보던 게 손실 축소, 기관은 수익 보던 게 수익 축소.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이 원래 위아래로 양매도를 잡으면서 어느 정도 횡보하면은 본인들이 수익을 나는 상황을 유도했는데 우선 그 계엄령 떨어지면서 아랫방향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위로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콜옵션을 30억이나 오늘 매수하면서 이게 좀 화요일이 원래 그렇게 막 옵션이 이렇게 좀 많은 날이, 거래가 많은 날은 아닌데,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이 콜옵션을 30억이나 매수를 하면서 윗방향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롤오버를 할 정도로 매수 포지션을 좀 완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에 그 인버스랑 2차전지 인버스랑 장기국채 이 세 개를 전부 다 매도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다 바꿨습니다.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난 수익이 한 3, 4% 났는데 그거 공짜라 그랬잖아요. 저도 난 이거 금리가 왜 내렸는지 모른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냥 팔아도 될 것 같다. 대신에 12월 FOMC 전에는 원래 좀 매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서 그냥 12월 FOMC 보고 지금 들고 있는 것만 가지고 10월 FOMC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너무 강하게 예, 컨비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들고 있던 거 정말 싹 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다 스위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를 왜 샀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하나가 테마도 너무 좋아요. 방산에다가 우주산업, 심지어 수급도 보면은 최근에 급락을 하는 와중에 외국인이 아주 긁어 담았습니다. 심지어 뱉는 주체는 누구였냐? 물량을 토해내는 거는 최근에 급락으로 개인들이 물량을 다 뱉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황.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는 와중에 개인이 손절치고 외국인이 그 아래에서 다 받아먹는 딱 그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고, 프로그램을 보면은 프로그램도 7일 연속으로 매수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줍줍을 누군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은 이게 이거 언제부터야?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무지막지하게 끌어내렸습니다. 심지어 12월 3일 그 쿠데타 있었던 날, 그때는 또 크게 안 빠졌어요. 근데 그 뒤로 가다가 갑자기 8% 빠지고 여기도 3% 하면서 장대 음봉이 미친 듯이 또 솟구치면서 요 자리가 개인들이 물량을 계속 토해내는데 외국인이 계속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평단이 여 위에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 최근에 들어온 애들이. 근데 여기 저점에서 제가 마이너스 3%까지 봤거든요, 이거 오늘. 저점 어디 있어? 저가. 네, 맞죠. 마이너스 3.2%까지 봤는데 제가 이거 양전 되려고 할 때 매집을 시작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 수익 난 게 한 3.5% 정도 되는데 위로 제가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불타기가 돼가지고 3.5%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무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와중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집을 했고 평단이 얘네가 위에 걸려 있다고 쳤을 때 오늘 매수하는 게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보였어요. 무엇보다 이평선 다 이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지지선 200일선 정도에서 반등 나오기에 꽤 좋은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매집을 했습니다. 또 오늘 거래 보면은 개인이 뱉어내죠. 코스닥 4천억이나 뱉어냈어요. 코스닥에서 4천억 뱉는 거는 진짜 개인들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 진짜 쌍욕 박으면서 그냥 넌덜머리가 나간 그런 자리로 보입니다. 거래소도 어제랑 똑같이 어제는 뭐 8천억인가 나갔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거 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뱉으면 안 됩니다 원래. 이거 진짜 저도 삼성전자 안 팔았잖아요. 되게 강하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안 파는 이유가 이미 물렸잖아요. 그럼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근데 저는 이렇게 어제도 막 손절 나가신 분들이 그분들 지수가 2% 움직이긴 했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옆에 있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종목들 뭐 삼전, SK하이닉스, LG 엔솔 같은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진짜 훨씬 많이 빠그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손절하고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네. 저는 조금 그분들이 많이 힘든 날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보면은 오늘은 오히려 보면은 거래소가 2.4% 올랐는데 삼성전자 1%, 엔솔 마이너스 0.6 그리고 하이닉스 어디 있어? 하이닉스 플러스 0.9. 지수 대비 제가 말씀드린 시가총액 상위 종목 3개가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어제 급락을 되돌림하는 자리였는데 어제 얘네가 많이 안 빠졌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3종이. 그랬기 때문에 오늘 되돌림 할 때도 얘네는 별로 변동이 없었고 오히려 어제 많이 빠졌던 이 대형주 종목 외의 섹터가 급락을 했던 부분이 되돌림이 나온 거죠, 오늘. 그러니까 어제 손절한 분들이 진짜 오늘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아무튼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파는 게 득이 없어요. 삼성전자 어차피 아래로 내려가면 자사주 매입 땡기고 뭐 연기금이나 이런 곳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던지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던질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굳이. 어차피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은 대주주들 그 뭐야 반대 매매 이슈 생기기 때문에 지켜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밀리기에는 좀 힘든 자리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물린 거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좀 너무 오래 들고 가기에는 제가 진짜 많이 매수했어요, 이번에. 이번 달 요 투자 하나로 끝낸다 싶을 정도로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로 보고 있는 거는 일단 30만 원대에서 한번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30만 원대에서 한번 자르면서 비중 축소해야 되고, 진짜 좋은 가격에 사고 싶었는데 좋은 가격이 와서 잘 산 상태여서 그 나머지 물량은 좀 길게 들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일단 내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지수가 윗방향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면 외국인이 윗방향으로 일단 베팅이 크게 들어가고 있어요. 어제까지는 외국인이 풋옵션 매도했던 거에서 손실이 어마어마했는데 오늘 되돌림 나오면서 그 손실분을 많이 했고 만약 내일이랑 내일 모레 수, 목 이틀 동안에 얼마나 끌어올리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내마녀의 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선물이 매수로 포지션이 잡혀 있기 때문에 롤오버 할 정도로 윗방향으로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만기에서도 외국인은 위로, 기관은 아래로 누르는 그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0.7 아래로 제가 봤는데 평소에 그냥 상승하면서 할 때 막 0.8까지 근접해가지고 막 갔던 그런 걸로 봤는데 지금 0.6대에서 최근에 좀 불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크게 나쁘지 않고 문제는 공매도가 하나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는데 공매도가 어제 23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LP한테 공매도로 23억을 할 수 있게 해주지? 그래서 아무튼 큰 공매도가 어제 터졌었고 오늘 하필이면 또 대차로 신규 물량이 15,000주가 발생된 요게 조금 불안한데 그래도 지수나 뭐 환율 이슈 정리되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자리는 나쁘지 않게 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이랑 오늘 금투세 폐지 돼가지고 요거는 진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해주면 안 되나? 야당이 이번에 그냥 무대뽀로 좀 밀어가지고 이것도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두산 합병 무산됐죠. 주가가 너무 뭐 너무 많이 빠지면서 그 매수, 그 뭐지? 공개 매수 가격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하회하게 되면서 돈이 없어요, 돈이. 그거 보상해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는 주제에 그 막 띄었다 붙였다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려다가 다 무산됐는데 너무 꼬십니다, 진짜. 근데 그게 걔네가 자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사실 뭐 계엄령 이슈랑 막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밀리면서 못하게 된 건데 아무튼 꽃입니다. 참 지네가 경영 못해가지고 작살나놓고 이거를 개인들한테 다 부담하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가능한 게 지금의 상법인데 꼭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막 고려아연, 이수페타시스, 두산, 카카오의 뭐 문어발 상장 이런 거 다 없어질 거예요. 저 상법 개정하면은. 근데 막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 주주를 위하여 회사가 아니라 주주로. 요거 단어 하나 바꾸면은 분명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이 많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 한 문장에 대한 해석, 법적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초기에는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해서 그 이후에 판례가 좀 쌓이고 하다 보면은 저런 미친 짓 하는 게 좀 줄어들겠죠. 소액주주를 진짜 뭐 똥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은 꼭 해야 된다. 막 실질적으로 진짜 엄청 득이 될 거야. 그런 거보다도 그냥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좀 진일보한다는 생각으로라도 제발 헌법 개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중에는 거의 귀때기에 그걸 꽂고 있어요. 그 지금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거 있죠. 저번 그 쿠데타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거 군인들 불러다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 제가 귀에 계속 꽂고 있는데 요즘 보면은 저 대통령이 탄 배가 침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심 고백이라던가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조국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 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체포하라고 했다,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판이 많이 뒤집힐 것 같습니다.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해서 생각보다 탄핵 이슈는 빠르게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도 지금 하나 제가 저렇게 방산주가 많이 빠진 이유가 뭔가 이렇게 계약을 하려면 들어와서 좀 보고 아무래도 국방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방 자산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에 타국에서도 아마 높은 분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막 계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웠겠죠.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탄핵되면은 그 이슈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방산주 전체가 전체적으로 올라왔어요. LIG 넥슨도 한 5% 6% 정도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매수한 거는 좋은 가격에 잘 매수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 내일 혹시라도 좀 떠서 시작해주면은 좀 정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보면은 야간 선물이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 봐야겠죠 뭐 내일이랑 내일 모레 외국인이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탄핵이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뭐 다시 상승한 다음에 뭐 인버스를 치든 뭐 하든 그때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아무튼 어제 제가 그냥 급하게 그 올렸던 게 이렇게 좀 제가 인버스에 대한 얘기를 저번 주부터 뭐 그냥 계속 하고 있었죠. 이 나라 망했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되돌림이 나올 것 같아서 어제 그 영상을 올렸던 거고, 오늘은 실제로 그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포트도 변경이 되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영상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내일이 내마녀의 날 전날이니까 내일도 선물 옵션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관련돼 가지고 영상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국이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저기 대통령한테서 군권이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직무정지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또 2차 계엄 걸면 어쩌나 그 걱정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뭔 짓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너무 큰 리스크가 아닌가. 그래서 하루빨리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최근에 좀 이렇게 장이 좀 변동이 많은데, 최대한 좀 제발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원래 이렇게 좀, 연말이 절대 나쁘진 않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이슈 때문에 연말에 기관이 많이 사줘요, 원래. 근데 이렇게 막 변동성이 일어나니까 저도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아무튼 내일 선물 옵션 만기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